본 영상은 덱스 구조 및 자동화 전략에 대한 교육 분석 목적 콘텐츠입니다.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거래자 동매매에는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뜨리마카시 파이오니어 인도네시아. 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봇이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어떤 경로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지, 거래 기회가 많은 시간대는 언제인지, 화면의 대시보드에 숫자가 흘러가는 것만 봐서는 전체 흐름을 알 수 없어요. 그 기록을 어딘가에 남겨야 합니다. 오늘은 봇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이야기예요.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왜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처음에 봇을 만들면 거래 기록을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행할 때마다 줄이 쌓이는 방식이죠. 이게 왜 부족하냐면 나중에 분석을 하려면 그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의 수익만 보고 싶어도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야 해요.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달라집니다. 원하는 조건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수익은 얼마인지, 어떤 경로에서 가장 많이 남았는지, 실패 원인이 뭔지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이 나오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 SQL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AI에게 부탁하면 바로 짜줘요. 이번 주 수익 합계를 조회하는 코드 만들어줘라고 하면 됩니다. 바이브 코딩이 여기서도 그대로 통하죠. 파이썬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SQLite입니다. 별도 설치가 필요 없고 파이썬의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데이터는 파일 하나에 저장됩니다. 봇이 돌아가는 폴더 안에 DB 확장자 파일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 파일 하나에 모든 거래 기록이 쌓이고 봇을 재시작해도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부 DB를 상황별로 구분하는 게 왜 필요한가요? 한 가지 구조적인 팁이 있어요. DB는 서버별, 지갑별로 따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서버에서 자동 봇을 운영한다면 서버별로 DB를 구분하는 게 깔끔해요. 한 DB에 여러 서버의 기록이 섞이면 어느 서버에서 실행된 거래인지 분석할 때 복잡해집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봇 운영 지갑이 여러 개라면 각 지갑의 거래를 별도의 DB에 나눠 담는 게 좋습니다. 지갑 A의 수익과 지갑 B의 수익이 한 DB에 섞이면 어떤 지갑이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이 복잡해지죠. 반면 지갑마다 DB가 따로 있으면 잔액 조회 한 번으로 그 지갑의 순수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부 DB에 어떤 것들을 저장하나요? 거래 기록 테이블에는 여러 정보를 저장해요. 거래가 일어난 시각, 어떤 경로로 거래했는지, 투입한 금액, 돌아온 금액, 순수익, 수수료, 슬리피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해서 저장해 두면 나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봇 성능 기록만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 데이터도 저장해요. 처음에 전체 풀을 스캔해서 추려낸 목록을 DB에 저장해 두면 시간 경과에 따른 풀의 비율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토큰의 가치가 낮을 때 사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가 될 때 파는 등의 추가 행동도 가능해지죠. 3부 DB 저장이 봇의 성능을 어떻게 바꾸나요? 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탐색은 모든 풀을 200개씩 묶어서 순서대로 읽어요. 풀이 2000개면 API 10번 호출로 끝납니다. 관심 풀 목록 조회는 미리 점 찍어서 DB에 저장해둔 풀만 골라서 읽어요. 대신 풀 하나당 API를 한 번씩 호출합니다. 50개면 50번, 100개면 100번이에요.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요. 관심 풀 목록이 200개를 넘어가면 전체 탐색보다 호출이 많아집니다. 짧을수록 빠르고 길어질수록 오히려 느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두 방식은 단계에 따랐습니다. 처음엔 전체 탐색으로 어떤 풀에서 기회가 생기는지 파악하고 패턴이 보이면 그 풀들만 추려서 관심 풀 목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관심 풀 목록은 정말 필요한 것만 짧게 유지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넷의 파이덱스에서 스텔라 메인넷으로 넘어가면 다른 봇들과의 경쟁 때문에 관심 풀 목록이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봇이 감시할 풀이 줄어들면 그만큼 차익 기회도 줄어들겠지만 해당 풀들에서 발생하는 차익 기회는 다른 봇보다 빨리 차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전체 풀 목록의 주기적 갱신도 필요해요. 새로운 풀이 생기거나 기존 풀의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면 목록도 바꿔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캔하고 DB를 갱신하는 로직을 함께 넣어요. 풀 목록과 함께 삼각차익 경로 목록도 저장할 수 있어요. 풀 목록에서 새 풀이 연결되는 삼각 조합을 찾아내는 작업도 시간이 걸리는 연산입니다. 이 결과도 DB에 저장해두면 바로 감시를 시작할 수 있어요. 4부 기록이 전략이 되는 순간 거래 기록이 충분히 쌓이면 단순한 로그가 아니라 전략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의 데이터로 답할 수 있어요. 어떤 경로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났는가? 어떤 시간대에 차익 기회가 자주 생기는가? 투입 금액을 늘렸을 때 실제로 수익이 늘어났는가? 아니면 가격 충격이 커져서 오히려 줄었는가? 기준 수익률을 올렸을 때 거래 횟수는 줄었지만 거래당 수익은 얼마나 늘었는가? 이 질문들의 느낌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답할 수 있는 거죠. 봇을 처음 만들 때는 감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기준 수익률을 몇 %로 잡을지, 어떤 경로를 우선할지. 하지만 기록이 쌓이면 그 설정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수 있어요. 데이터 없이는 내리기 어려운 판단들이에요. 5부 회계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회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상자산 거래에는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르고 같은 나라에서도 제도는 계속 바뀌죠.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됐지만 제도 자체는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내가 그 자산을 얼마에 샀는지, 처분가액은 얼마에 팔았는지예요. 그 차이가 수익이고 수익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봇이 하루에 수십 번 거래를 반복한다면 거래마다 이 계산이 필요해요.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거래 내역은 조회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목적의 거래였는지, 당시 파이의 가치가 얼마였는지는 블록체인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DB의 거래를 기록할 때 시각, 거래 종류, 투입 수량, 수령 수량, 가치 등을 함께 저장해 두면 나중에 세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어떤 거래가 차익 거래였고 어떤 거래가 단순 스왑이었는지도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죠. 기간별 수익 합계도 SQL 한 줄로 나옵니다. 파이 테스트넷에서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인넷에서 실전으로 운영할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거래를 기록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넷의 파이덱스는 실전에서 필요한 기록, 분석, 리스크 관리 구조를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가 봇에 왜 필요한지,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지, 그게 성능과 전략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로그가 아니에요. 봇을 개선하는 데이터이고 수익을 검증하는 근거이고 세금 자료의 출발점이고 나중에 실전에서 쓸 판단력의 바탕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최근 제가 파이 브라우저의 앱 스튜디오에 올린 파이덱스 유틸 앱을 소개해드려요. 그리고 비밀 구절과 개인키 관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부각시키고 지갑을 어떻게 나누면 수익이 보이고 리스크가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